3만 피트 하늘 위. 나는 부산 용호파 넘버 3다. 평범한 국내선 비행기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승무원을 인질로 잡은 조직폭력배 앞에 2명의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는 특전사 제7 수특전여단 3스타 장군과 부사관. 번개 같은 제압술로 기내를 장악한 순간부터 조직폭력단의 본거지 최후 결정까지 대한민국 최정예 여성 전사들의 압도적인 활약이 펼쳐집니다. 과연 이들이 거대한 조직폭력 집단을 완전히 소탕할 수 있을까요? 하늘 위에서 시작된 정의의 전쟁 함께 만나보시죠. 그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오후 2시 비행기. 하늘 위 3만 피트에서 은빛 항공기가 조용히 남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기내는 평화로웠다. 승객들은 각자의 좌석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누구도 이 일상적인 국내선 항공편이 곧 피비린내 나는 전장으로 변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창가 좌석에 앉은 50대 중반의 여성이 있었다. 박수연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어느 대기업 임원 같은 품격 있는 분위기를 풍기며 차분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범상치 않은 깊이가 있었다. 날카로운 관찰력이 숨어 있는 듯 했지만 다른 승객들에게는 그저 조용하고 지적인 중년 여성으로만 보였다. 몇 줄 앞쪽에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김하늘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발랄하게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겉보기에는 여행을 떠나는 평범한 젊은 직장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주변을 관찰하는 그녀의 시선에는 특별한 예리함이 있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침착하면서도 날카로운 집중력이 느껴졌고 그녀의 몸은 언제든 번개처럼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기내에서는 승무원들이 친절하게 승객들을 돌보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여성 승무원 정유진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음료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20대 후반의 남성 승무원 이민수가 기내 안전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다. 황금빛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어 기내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젊은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창밖의 아름다운 구름 풍경을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었고 비즈니스맨들은 노트북에 집중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온해 보였다. 바쁜 공항 수속을 마치고 다시 바쁘게 움직이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의 평온함을 만끽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박수영과 김하늘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평화란 항상 경계하는 자들에 의해 지켜진다는 것을. 그리고 곧 그들의 직감이 옳았음이 증명될 것이었다. 김해공항까지 아직 20분 정도 더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기내에서는 곧 착륙 준비를 위한 안내 방송이 나올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앞쪽 비즈니스 좌석에서 불쾌하고 위협적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야, 이거 좀 더 달라고. 뭐 이렇게 쪼다처럼 적게 줘? 나를 우습게 보나? 한 남자가 정유진에게 거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강호범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키 180cm가 넘는 큰 체구의 짧게 깎은 머리, 목과 팔뚝을 가득 메운 검은 문신들이 주변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있었다. 특히 오른쪽 눈썹 위의 깊은 흉터는 그가 얼마나 많은 싸움을 겪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의 몸짓과 말투에서는 거침없이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범상치 않은 거친 기운이 물씬 풍겨났다. 마치 우리에 갇힌 맹수가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분위기였다. 정유진 승무원이 당황하면서도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기내 서비스 규정상 착륙 준비를 위하여 음료 서비스는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강호범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갑자기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정유진의 팔을 거칠게 움켜잡으며 무리한 스킨십을 시도했다. 그의 소나기에는 수많은 싸움으로 다져진 무시무시한 힘이 담겨 있었다. 아, 뭐야 이거? 그냥 좀 융통성 있게 해봐.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걸 요구했나?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정유진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강호범은 계속해서 불쾌하고 위협적인 요구를 했다. 다른 승객들이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기내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아이들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엄마에게 바짝 붙어 앉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남성 승무원 이민수가 급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손님, 승무원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리로 돌아가 착석해 주세요. 안전벨트 사인이 켜져 있습니다. 이민수의 단호한 제지에 강호범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기 시작했다. 강호범은 이민수의 제지를 받자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갑자기 야수처럼 으르렁거리며 정유진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잡았다. 그 순간 기내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산산조각이 났다. 아, 너 나 아냐? 내가 누군지 한번 알아봐야겠어? 머리채를 잡힌 정유진이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쳤지만 강호범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했다. 기내의 다른 승객들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공포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부산 용우파 넘버 3다. 들어봤나? 마린시티에서 누가 깽판 쳤는지 알아? 바로 이 형님이야. 감히 나한테 대들어? 강호범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위협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의 외침 같았고 기내 전체를 공포로 물들였다. 승객들은 이제 진정으로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용우파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여자 목을 비틀어 버릴까? 내가 지금까지 몇 놈을 정리했는 줄 알아? 손가락으로도 셀 수 없어. 강호범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진짜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었다. 정유진은 무서움에 떨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다른 승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과 두려움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도 엿보였다. 바로 그때 박수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정확했다. 수십 년간 무수한 전장을 겪어온 베테랑의 아우라가 기내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박수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에는 수많은 위기를 헤쳐온 경험에서 나오는 특별한 위엄이 있었다. 하지만 강호범은 더욱 흥분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사실 자체가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뭐야, 아줌마. 끼어들지 말고 꺼져.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가만히 있지 않으면 너도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강호범이 박수연을 노려보며 독을 뱉듯 말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더욱 기막힌 제안을 했다. 좋다. 내 딸을 데려와. 내 딸이 나한테 와서 대신 엎드려 있으면
이 계집을 살려주마. 어차피 여기서 딸이 튀어나올 리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 아줌마. 더 나서면 진짜 다 망쳐버린다. 기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의 무례하고 위협적인 언행에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공포와 절망감이 기내를 가득 메웠다. 바로 그 순간 김하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웠지만 동시에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다. 기내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달라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맹수를 노리는 사냥꾼의 차가운 집중력이 서려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엄마의 딸입니다. 김하늘이 침착하게 말했다. 물론 실제로는 박수영과 혈연 관계가 아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강호범이 김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음흉하게 웃었다. 그의 시선에는 역겨운 욕망이 담겨 있었다. 딸, 재미있네. 그럼 어디 와봐라, 계집아. 대신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 김하늘이 정유진에게 다가가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과 여유가 있었다. 괜찮으세요? 멀리 피해 계세요. 제가 모든 걸 처리할게요. 정유진은 김하늘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이 젊은 여성이 단순한 일반인이 아니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 그녀의 침착함과 자신감에서는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도 경험해 본 듯한 여유가 느껴졌다. 강호범이 정유진을 놓아주고 김하늘을 잡으려 했다.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김하늘이 순식간에 움직였다. 그녀의 몸은 마치 스프링처럼 탄력적으로 튀어올랐고 번개보다도 빠른 속도로 강호범의 팔을 정확하게 움켜잡았다. 그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뭐? 강호범이 놀라 소리치기도 전에 김하늘은 완벽한 합기도 기술로 그의 팔을 비틀며 치명적인 제압수를 구사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무용수의 몸짓처럼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으로 정확했다. 수년간의 혹독한 특전사 훈련이 만들어낸 완벽한 예술품 같은 동작이었다. 으악! 강호범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김하늘의 관절기는 완벽했다. 조금만 움직여도 어깨가 탈골될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이 그를 휩쌌다. 뭐야? 이런, 너 누구야? 어떻게? 강호범이 바닥에 엎드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상황이 일순간에 뒤바뀐 것이다. 하지만 김하늘의 제압술은 너무도 완벽해서 그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움직이지 마. 한 번만 더 움직이면 내 팔이 완전히 부러진다. 김하늘의 목소리는 차갑고 전문적이었다. 평소에 발랄한 젊은 여성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수많은 실전을 경험한 전사의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박수연도 즉시 움직였다. 그녀 역시 놀라운 전문성을 보여주며 상황을 완전히 통제했다. 다른 승객들이 혹시라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주변을 차단했다. 그녀의 움직임에서는 수십 년간 쌓아온 지휘관의 카리스마와 전술적 판단력이 빛을 발했다. 젠장, 나라고. 이것들아. 강호범이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다. 기내의 모든 승객들이 놀라 입을 벌렸다. 방금 전까지 평범한 승객으로만 보였던 두 여성이 갑자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강호범이 완전히 제압된 후 기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승객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김하늘이 침착하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가득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제7공수특전 여단 부사관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안전하십니다. 이어서 박수연도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권위와 위엄이 담겨 있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제7공수특전 여단 소속 장군입니다. 상황은 완전히 통제되었고 더 이상의 위험은 없습니다. 강호범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깊은 절망이 스며들었다. 뭐라고? 특전사? 장군? 젠장, 이거 완전 망했네. 어떻게 이런 일이.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상대들을 건드렸는지 깨달았다. 기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평범한 민간인으로만 생각했던 50대의 우아한 여성이 특전사 장군이라니. 그리고 발랄해 보이던 젊은 여성이 특전사 부사관이라니. 정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두 사람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두 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두 여성에 대한 깊은 존경심도 느껴졌다. 김하늘이 정유진의 어깨에 따뜻하게 손을 올리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유진 씨도 정말 잘하셨어요. 승무원으로서 승객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박수연은 침착하게 기장실과 연락을 취해 김해공항의 상황을 상세히 알렸다. 공항에서는 즉시 경찰들이 대기하도록 긴급 조치를 취했다. 강호범은 바닥에 엎드린 채 분노와 절망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두 여성 군인의 완벽한 팀워크와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기내의 다른 승객들은 두 여성을 바라보며 감탄과 감사의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시민이 아니었다. 진정한 하늘 위의 수호자들이었던 것이다. 김해공항 활주로에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했다. 공항에는 이미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공항경찰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었다. 박수연 장군이 기장실을 통해 미리 연락을 취해둔 덕분이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공항경찰 박형주 경감이 정예 팀원들과 함께 신속하게 기내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프로페셔널한 집중력이 서려 있었다. 특전사 제7공수특전여단 소속 박수연 장군님, 김하늘 부사관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박형주 경감이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는 이미 무전을 통해 두 사람의 신원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강호범이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면서 도끼 어린 눈빛으로 김하늘과 박수연을 노려봤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뒤섞여 있었다. 너희들 잘 기억해둬. 용호파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건 끝이 아니야. 절대 끝이 아니라고. 강호범의 위협적인 말에 경찰들이 그를 더욱 단단히 제압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진짜 위험이 담겨 있었다. 용호파는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거대한 조직폭력 집단이었고 강호범은 정말로 그들의 넘버스리였기 때문이다. 정유진은 기내에서 승객들을 차례로 안내하면서도 계속해서 두 여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이 솟구치고 있었다. 마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것 같은 특별한 감정이었다. 사실 정유진은 최근 들어 승무원 일에 심각하게 지쳐 있었다. 끝없이 반복되는 업무, 까다롭고 무례한 승객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낮은 대우 때문에 그만두려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일을 겪으면서 완전히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늘에서는 승무원이 경찰권을 가진다. 정유진이 깊은 생각에 잠기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항공법에 따르면 비행 중에는 승무원이 기내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단순한 서비스직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정말로 중요하고 숭고한 역할이었던 것이다. 부산 남구의 한 허름한 건물 지하. 용호파의 비밀 본거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강호범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조직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지하실 전체에 살벌한 분위기가 흘렀고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만들어내는 음산한 그림자들이 벽에 춤추고 있었다. 뭐라고? 강호범이 잡혔다고? 그것도 여자 군인들한테? 용호파 두목 김용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에 새겨진 용 문신이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주변 조직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김용호의 분노는 태풍처럼 거세고 예측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보스,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상대가 특전사 소속이에요. 그것도 장군급이라고 합니다. 조직의 정보 책임자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특전사든 뭐든 상관없어. 우리 조직의 넘버 3를 건드린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용호파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어. 김용호의 주먹이 견고한 나무 탁자를 내리쳤다. 탁자가 반으로 갈라질 정도의 무시무시한 힘이었다. 용호파는 부산에서 오랫동안 세력을 유지해온 거대한 조직이었다. 자신들의 핵심 간부가 여자들에게 당했다는 사실은 조직의 위신에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복수해야 한다. 그 여자들이 누군지 정확히 파악하고 뼈도 못 추리게 박살내야 해. 용호파를 건드린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줘야겠어. 김용호가 차갑게 말했다. 그의 음성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사리가 담겨 있었다. 조직원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다. 보스, 하지만 상대가 현역 군인들이라 함부로 건드리면. 한 조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김용호는 듣지 않았다. 군인이면 어때? 우리도 만만하게 볼 조직이 아니야. 내부에 경찰 쪽 연결고리도 있고 각종 정보 수집 루트는 문제없어. 그놈들 집안까지 다 뿌리를 뽑아버리겠어. 용호파는 오랫동안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정치, 경제, 심지어 공권력 내부까지 다양한 분야에 깊은 연결고리를 구축해두고 있었다. 그들의 복수 계획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정유진은 부산 해운대구의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부산의 아름다운 야경이 반짝이며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책상 위에는 며칠 전 작성해둔 사직서가 놓여 있었다. 승무원 일에 완전히 지쳐서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직서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정말 뭘 하려고 했던 거지? 정유진이 깊은 성찰에 빠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오늘 김하늘과 박수연의 모습을 보면서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시민들을 보호하는 숭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항공법 교육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떠올렸다. 비행 중에는 승무원이 기내 질서 유지와 승객 안전을 위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서비스직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책임과 권한이 따르는 숭고한 일이었다. 하늘에서 시민들을 지키는 사람. 정유진의 목소리에 새로운 결의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오늘의 경험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더 이상 예전의 무기력하고 지친 자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결단력 있게 사직서를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것을 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다. 대신 노트를 꺼내서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응급처치 교육, 위기 상황 대응 훈련, 심지어는 기본적인 호신술까지 배우고 싶었다. 승무원으로서 정말로 승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 하늘에서 시민들을 지키는 진정한 수호자가 되는 거야. 정유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 안에는 이전에 없던 강한 의지와 사명감이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특전사 제7공수특전여단 본부에서는 긴급 상황 회의가 열렸다. 용호파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입수되었기 때문이었다. 박수현 장군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새로운 경각심과 전투준비 태세가 스며들어 있었다. 어제 사건 이후 용호파에서 상당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표적으로 한 조직적인 보복 계획을 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보장교가 긴장된 목소리로 상세하게 보고했다. 스크린에는 용호파 조직원들의 사진과 동선이 표시되어 있었다. 김하늘이 손을 들고 진지하게 말했다. 장군님, 민간인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특히 어제 함께 있었던 정유진 승무원분이 걱정됩니다. 용우파 같은 조직들은 보복을 위해서라면 무고한 민간인도 서슴지 않고 해칠 수 있으니까요. 박수연이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정유진 씨의 안전도 즉시 확인해야겠어요. 부산지방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우파의 보복은 예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잔인할 수 있어요. 회의 후 김하늘은 개인적으로 정유진에게 연락을 취했다. 어제 비상 상황에서 명함을 교환했었기 때문이었다. 정유진 씨, 안녕하세요. 혹시 이상한 일은 없으셨나요?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나 이상한 전화 같은 것은 없었는지요? 김하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유진이 밝게 답했다. 네, 다행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어제 일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승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승무원이 되고 싶어졌거든요. 정유진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활력과 의지가 넘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교육이나 응급처치, 위기상황 대응법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승객들을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김하늘의 제안에 정유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며칠 후 용우파는 첫 번째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단순한 충동적 보복이 아니었다. 훨씬 더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교묘한 접근이었다. 김해공항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수상한 모임이 은밀하게 열리고 있었다. 용호파 조직원들이 완벽하게 민간인으로 위장해서 정보 수집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여자들, 박수연 장군과 김하늘 부사관의 정확한 동선을 파악했나? 용호파의 작전 책임자가 조용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냉혹한 계산이 서려 있었다.
네, 대략적인 정보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군부대라서 직접적인 접근이 쉽지 않아요. 보안이 상당히 철저합니다. 부하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그 약해 보이던 승무원 여자는 어때? 그쪽이 훨씬 더 접근하기 쉬울 것 같은데. 작전 책임자의 눈빛이 차갑고 위험하게 변했다. 그들은 정유진을 주요 표적으로 삼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용우파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다. 공항경찰 박형주 경감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며 24시간 감시 체제를 구축했다. 용우파 놈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전사 쪽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철저히 대비해야겠어요. 이들의 보복은 상상 이상으로 조직적이고 잔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주 경감의 표정이 진지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보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정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표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새로운 꿈과 사명감에 가득 차 있었다. 진짜 위험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직은 전혀 알지 못했다. 일주일 후 정유진은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근무 배정을 받았다. 그녀는 요즘 완전히 새로운 각오로 일에 임하고 있었고 승객들의 안전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전문적으로 신경 쓰고 있었다. 탑승구에서 승객들을 정중하게 맞이하던 중 정유진은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몇 명의 남성들이 자신을 너무나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승객들의 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김하늘이 가르쳐준 관찰 요령을 적용해 보니 분명히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승무원님, 혹시 커피 좀 더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남자가 정유진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비즈니스맨 같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하고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목에는 작은 문신이 살짝 보였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유진이 친절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왔다. 김하늘이 가르쳐준 대로 주변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니 분명히 이상한 점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 그 남자와 함께 탑승한 다른 두 명의 남성들이 서로 다른 좌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은밀하게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일반 승객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이들은 용우파에서 정밀하게 파견한 전문 정찰팀이었다. 비행 중 정유진은 신중하게 위성통신을 통해 김하늘에게 긴급 문자를 보냈다. 부사관님, 뭔가 이상한 승객들이 있어요. 저를 계속 감시하는 것 같고 서로 은밀하게 신호를 주고받고 있어요. 정말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하늘의 답장은 즉시 왔다. 즉시 기장님께 상황을 알리고 착륙 후에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공항에서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세요. 제가 팀과 함께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위험이 현실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김하늘이 정유진의 긴급 문자를 받자마자 즉시 박수현 장군에게 급보를 올렸다. 두 사람은 상황의 심각성을 순식간에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용우파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첫 번째 공격이었다. 용우파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예상했던 대로 정유진 씨가 1차 표적이 된 것 같습니다. 박수현 장군이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긴장감과 전투 의지가 묻어났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이런 상황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군님, 제가 즉시 정예 팀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출동해서 정유진 씨를 보호하겠습니다.
용오파의 보복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고 체계적일 수 있습니다. 김하늘이 즉시 제안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료를 보호하려는 강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최소 3명 이상의 전문 요원으로 팀을 구성해서 움직이세요. 상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교활할 수 있어요. 박수현 장군은 즉시 부산지방경찰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긴급 연락을 취했다. 민간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긴급 상황임을 알리고 전면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공항경찰 박형주 경감도 즉시 정예 대응팀을 구성했다. 용오파 놈들이 드디어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군요.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째 뽑아버려야겠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게 할 수는 없어요. 박형주 경감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한편 용오파 본거지에서는 첫 번째 정찰 결과가 상세하게 보고되고 있었다. 보스, 승무원 여자의 정확한 동선과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원이 자신만만하게 보고했다. 김용호 두목의 입꼬리가 음험하게 올라갔다. 좋아.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치워. 우리 조직을 건드린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절대 살려두면 안 돼. 양쪽 모두 본격적인 대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승부의 결정적인 관건이 될 것이었다.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한 후 정유진이 극도로 조심스럽게 비행기에서 내렸다. 김하늘이 미리 연락한 덕분에 공항 경찰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용오파 조직원들도 여전히 그녀를 끈질기게 감시하고 추적하고 있었다. 김하늘이 특전사 정예 동료 3명과 함께 공항에 도착했다. 그들은 완벽하게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어서 겉보기에는 일반 승객들이나 공항 직원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에서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다. 정유진 씨,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위협적인 일은 없었나요? 김하늘이 정유진에게 신속하게 다가가며 조용하고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네, 다행히 비행 중에는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들이 계속해서 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정말 섬뜩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유진이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답했다. 바로 그때 용오파 조직원 중 한 명이 결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정유진에게 은밀하게 접근하려고 했지만 김하늘이 번개처럼 재빠르게 차단했다. 실례합니다만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김하늘이 자연스럽지만 단호하게 그의 앞을 막았다. 조직원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들킬 위험을 직감했다. 젠장, 들켰네. 야들아, 모두 즉시 철수해. 조직원이 급하게 소리치자 갑자기 공항 곳곳에서 치열한 추격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용오파 조직원들이 일제히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경찰과 특전사 요원들이 전문적인 팀워크로 그들을 맹렬히 뒤쫓았다. 절대 놓치지 마. 모두 체포해야 해. 김하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위험해 보이는 조직원을 선택해서 추격했다. 그녀의 놀라운 체력과 순발력, 그리고 수년간의 특전사 훈련이 빛을 발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공항 터미널을 가로질러 벌어지는 추격전은 마치 할리우드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박진감 넘쳤다. 젠장, 이 여자가 얼마나 빨라. 완전히 괴물이야. 도망치던 조직원이 뒤를 돌아보며 거친 말을 내뱉었지만 김하늘과의 거리는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었다.
마침내 김하늘이 완벽한 태클로 조직원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 순간 다른 조직원들도 하나둘씩 모두 체포되었다. 첫 번째 위기는 성공적으로 넘겼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용우파 본거지에서는 정찰팀의 완전한 실패 소식이 전해지자 분위기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김용호 두목은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이번 실패는 조직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또 실패했다고? 몇 명의 여자들한테 우리가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건가? 용호파의 명예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 김용호의 주먹이 벽을 내리쳤다. 벽에 깊은 균열이 생길 정도의 무시무시한 힘이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조직의 존립 자체가 위험에 처할 위기였다. 보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정면 대결로는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조직의 전략 참모가 극도로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무슨 방법이야? 그들의 약점을 찾아서 공략하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소중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쪽으로 압박을 가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김용호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다. 아주 좋은 생각이야. 박수영과 김하늘의 모든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조사해봐. 그리고 승무원 여자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그들이 가장 아끼는 것들부터 차례대로 건드려주자. 용우파는 이제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직접적인 대결 대신 심리전과 협박을 통해 주변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었다. 이는 조직폭력배들이 자주 사용하는 가장 비열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며칠 후 정유진의 어머니가 부산 금정구의 집에서 갑자기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어머님, 따님이 요즘 아주 위험한 일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정말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정체불명의 남성 목소리가 위협적이면서도 음험하게 말했다. 정유진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전화에 크게 놀라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김하늘의 고향인 대구의 친구들에게도 비슷한 위협적인 연락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용우파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전을 통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제 싸움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한 개인적 보복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치밀한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었다. 용우파의 위험한 심리전 소식이 전해지자 박수연 장군은 즉시 최고 등급의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이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용우파가 우리의 가족들과 주변 인물들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하늘이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와 깊은 걱정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장을 내야겠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정원과 완전한 합동작전을 펼쳐서 용우파를 뿌리째 완전히 소탕하겠습니다. 박수연 장군의 목소리에는 강철같이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더 큰 위험을 불러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놀랍게도 정유진도 이번 작전에 직접 참여하기로 결단했다. 더 이상 보호만 받을 수는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저도 꼭 돕고 싶어요. 제 때문에 이런 큰일이 벌어진 거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유진의 말에 김하늘이 진심으로 걱정스럽게 답했다. 너무 위험해요.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민간인이 직접 참여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제는 단순한 승무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시민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정유진의 눈빛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박수현 장군이 정유진을 깊이 바라보며 신중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한 후방 지원 역할만 맡으셔야 해요. 우리가 완벽하게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용호파와의 최후 결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싸워야 할 운명의 순간이었다. 작전 당일 새벽 5시 부산 남구 일대에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긴장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특전사 제7공수특전 여단과 부산지방경찰청 특공대가 완벽한 합동으로 용호파 완전 소탕 작전을 개시한 것이었다. 박수현 장군이 전체 작전을 직접 총지휘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무수한 전장에서 쌓아온 그녀의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지휘 능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알파팀은 정면 돌격으로, 브라보팀은 후방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민간인 피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의 도주도 절대 허용하지 마세요. 박수현의 명령이 무전기를 통해 명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되었다. 김하늘은 최정예 돌격팀의 선두에서 용호파 본거지를 향해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용호파 본거지 건물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상가 건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지하에는 거대하고 복잡한 은신처가 구축되어 있었다. 김용호 두목과 핵심 조직원들이 마지막 저항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이다. 무기를 즉시 버리고 투항하라. 특공대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전면적인 급습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용호파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각종 위험한 무기들을 준비하고 있었고 생존을 건 치열하고 잔인한 격투가 곳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김하늘이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에서 2명의 거대한 조직원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제한된 공간에서의 격투였지만 그녀의 완벽한 특전사 훈련과 실전 경험이 진가를 발휘했다. 항복해. 더 이상 저항하면 정말로 다칠 뿐이야. 김하늘의 단호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조직원들은 끝까지 저항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완벽하고 치명적인 제압술 앞에서는 완전히 속수무책이었다. 한편 박수현 장군은 김용호 두목과 직접 1대1로 대면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김용호,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순순히 투항해라. 박수현의 차분하지만 압도적인 위엄이 담긴 목소리였다. 여자 군인들이 우리 용호파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정말 웃기는 소리야. 김용호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용호파의 거대했던 조직망이 하나씩 차례대로 붕괴되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미 소용없다. 게임은 완전히 끝났어. 박수현이 차가운 시선으로 김용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녀의 압도적인 위압감이 김용호를 완전히 제압하고 있었다. 젠장,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김용호가 무릎을 꿇으며 체념의 표정을 지었다. 용호파의 완전한 몰락이 확정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치열하고 격렬한 격투가 끝난 후 용호파의 모든 핵심 인물들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체포되었다. 김용호 두목을 비롯해서 모든 간부급 조직원들이 차가운 수갑을 차고 줄줄이 연행되었다. 김하늘은 작전 중에 팔에 경상을 입었지만 그보다는 작전의 완벽한 성공에 대한 뿌듯함과 성취감이 훨씬 더 컸다. 하늘아,
정말 괜찮니? 다치지는 않았어? 박수연 장군이 김하늘의 상처를 진심으로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네, 장군님.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보다 용우파를 완전히 뿌리째 소탕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김하늘의 얼굴에는 고통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냈다는 자부심과 성취감이 먼저 보였다. 공항경찰 박형주 경감이 다가와서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장군님, 부사관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부산 지역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어요. 시민들이 이제 정말로 안전해졌습니다. 박형주 경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깊은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정유진은 안전한 후방에서 작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비록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두 여군의 놀라운 활약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언젠가는 저런 놀라운 용기와 실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유진의 말에 김하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정유진 씨도 이미 충분히 용감하고 훌륭해요. 비행기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잖아요. 용우파의 뿌리가 완전히 뽑혔다. 부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혀온 거대한 조직폭력 집단이 드디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었다. 정의가 완전히 승리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작전이 대성공으로 끝난 지 일주일 후 박수연 장군과 김하늘은 각자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 특별한 경험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한 동료애와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 특전사 제7공수특전 여단에서는 이번 역사적인 작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박수연 장군과 김하늘의 탁월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치하하는 자리였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조직폭력배를 소탕한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숭고한 사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박수연 장군이 부대원들 앞에서 감동적인 소감을 밝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과 변함없는 사명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김하늘은 이번 실전 작전을 통해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졌다. 젊은 나이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베테랑 전사의 든든한 모습을 완전히 갖추고 있었다. 앞으로도 언제나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하늘의 진심 어린 다짐에 모든 부대원들이 뜨거운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정유진은 항공사로 복귀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있었다. 더 이상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승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었다. 안전벨트를 매주시고 좌석을 바르게 세워주세요. 곧 안전하게 착륙하겠습니다. 정유진의 안내방송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확신과 전문성이 담겨 있었다. 단순한 기계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진정으로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깊은 마음에서 나온 목소리였다. 용우파 완전 소탕 작전 이후 정부는 항공 보안과 조직폭력 근절을 위한 혁신적인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번 역사적인 사건이 많은 소중한 교훈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박수연 장군은 항공 보안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정부 자문위원회의 핵심 멤버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의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전문성이 새로운 보안 시스템 구축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민간 항공사와 보안기관,
그리고 군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켜야 해요. 박수연의 전문적인 제안으로 통합 보안 정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했다. 김하늘은 특전사 내에서 항공 보안 전문팀의 핵심 요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젊은 나이에 이룬 놀라운 성과였지만 그녀의 탁월한 실력과 소중한 경험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였다. 정유진은 항공사에서 안전교육 전담팀장으로 승진했다. 그녀는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승무원들에게 위기 상황 대응법과 승객 보호 요령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승무원 여러분, 우리는 절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승객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기내에서는 우리가 경찰이고 소방관이고 의료진입니다. 정유진이 신입 승무원들에게 열정적으로 교육을 하며 말했다. 그녀의 말에는 이번 특별한 경험을 통해 얻은 깊은 깨달음과 확고한 사명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시민들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항공 보안의 중요성을 완전히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철저한 보안 검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성숙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었다. 1년 후 김해공항에서 의미 깊은 작은 기념 행사가 열렸다. 용호파 완전 소탕작전 1주년을 맞아 관련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박수연 장군, 김하늘 부사관, 정유진, 그리고 공항경찰 박형주 경감이 따뜻하게 한자리에 모였다. 1년 전 생사를 건 위기 상황에서 만난 이들은 이제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진정한 동료가 되어 있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고 무서워요. 하지만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유진이 깊은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성숙한 자신감과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동시에 빛나고 있었다. 3스타 장군님에게 넘버 3가 덤빈 일화를 생각하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장군님, 부사관님, 우리 모두 정말 많이 성장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더 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김하늘이 따뜻하게 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변함없는 사명감과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박수연 장군은 김해공항 전망대에서 높은 하늘로 힘차게 이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며 조용하고 깊이 있게 말했다. 하늘은 모든 사람들의 소중한 꿈과 희망이 담긴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 아름다운 하늘을 언제나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우리의 숭고한 이야기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네 사람은 공항 전망대에서 함께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았다. 저 높은 하늘로 힘차게 올라가는 항공기들 안에는 각자의 소중한 꿈과 밝은 희망을 품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정유진이 무한히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정말로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말이에요. 하늘에서 시민들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제 진짜 꿈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처음 승무원이 되었을 때의 순수한 마음에 이제는 확고한 사명감과 전문성이 더해져 있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카메라는 천천히 무한한 하늘로 올라갔다. 구름 위로 떠오른 아름다운 무지개가 장엄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 무지개는 마치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는 희망의 다리처럼 보였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은 반드시 더 밝게 빛난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 하늘 위의 평화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특전사 제7공수특전 여단의 박수연 장군과 김하늘 부사관, 그리고 새로운 사명감으로 거듭난 승무원 정유진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하늘은 언제나 안전하고 평화로울 것이다.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는 끝났지만 하늘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은 계속된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준비된 수호자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